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엔트 기영입니다. 멀티버스 사가의 진 면목이 드러날 앤트맨3를 보기 전에 앤트맨의 능력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작지만 무서운 히어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로 엄청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정리하면서 만일 앤트맨이 적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앤트맨이 지닌 능력 중 어떤 것들이 가장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전을 메인으로 하는 인물인 만큼 격투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어느 정도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맷집은 있는 편이지만 자신은 격투 스승이었던 호프에 비해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잠깐 호프를 제압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고스트를 상대로 호프와 함께 상당히 활약하는 등 어느 정도 쓸만한 실력까지는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로 무에타이와 MMA를 기반으로 한 동작이 많은 편이며 와스프의 경우 여성이라는 특성에 맞게 좀 더 우아하면서 세련된 자세로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캡틴이나 블랙팬서, 블랙위도우 같은 강자에 비한다면 아직은 한참 레벨이 낮은 단계이며 예고편에서는 캉에게 제압당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다른 능력들이 워낙 사기적인 편이기 때문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호프와 제니스 전용 기술 비행 능력입니다. 주로 와스프들의 전용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와스프의 이름처럼 마치 말벌처럼 날아다니다 톡 쏘는 듯한 공격이 가능하며 앤트맨의 공격력이 총알에 맞먹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인간병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말벌의 비행 속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언맨, 캡틴 마블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빠른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인해 근접전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앤트맨의 경우 목수개미가 없을 경우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한 능력 중 하나인데요. 다만 앤트맨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앤트맨의 능력 중 하나인 개미 조종입니다. 행크 핌과 제닛, 호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능력으로서 목수개미를 이용해 비행이 가능하며 불개미를 이용한 뗏목과 이동수단, 미친 개미를 이용해 설비 장치를 망가뜨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총알개미는 식인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왓이프에서 와스프가 소환한 개미 군단에 의해 아이언맨 좀비 군단들이 순식간에 쓸려나가면서 실로 살벌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개미에 카메라를 달아 여러 감시망을 뚫거나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등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오직 솔로 무비에서만 그 진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모두 앤트맨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점인데요. 1편에서 사망한 앤토니는 가장 친밀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이후 2편에서는 그르 앤트, 앤트 오니오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와스프와 옐로우 재킷의 능력인 블라스트와 레이저입니다. 앤트맨은 가지지 못한 원거리 공격인데요. 옐로우 재킷의 경우 일반적인 사물 정도는 쉽게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적이며 와스프의 경우 초반까지는 크게 살상력은 없는 편이었지만 엔드게임에서는 치타우리는 물론 타노스까지 밀쳐내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블라스트에 피 몸반을 넣어 쏘는 형태도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뭘 키우고 줄이느냐에 따라 아예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장비인데요. 전반적으로 자신의 친딸이기 때문에 앤트맨에 비해 훨씬 업그레이드된 슈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언맨을 충격에 빠뜨렸던 거대화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엔드게임에서는 어벤져스 기지까지 뚫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비브라늄 슈트로 무장한 블랙팬서는 물론 컬 업시디언은 그냥 밟아 죽이는가 하면 와스프는 좀비 무리를 뚫고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레비아탄을 잡졸 마냥 처치하는 모습에서 넉백을 버티지 못했던 헐크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비전의 몸통 박치기에 밀려나거나 좀비들의 펀치에 고글이 깨지며 공격당하는 등
등장하는 작품마다 조금씩 한계가 있는 편이었죠. 거대화의 경우 2편에 등장했던 빌 포스터와 행크 핌의 합작으로서 당시 빌 포스터는 6.5m까지 커지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앤트맨은 엔드게임에서 33m까지 커지는 등 본인의 노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체력 소모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집중적으로 화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데요. 재미있는 점은 슈트를 거대화시킨 뒤 본체는 도망치면서 적들을 속이는 데에도 유용한 편입니다. 앤트맨은 오히려 작아졌을 때가 훨씬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힘들 뿐더러 특히 팔콘이나 아이언맨처럼 기계 장비를 지닌 적들에게는 거의 천적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또한 주사기에 침투하여 토니를 죽이거나 배너의 몸속에 침투하여 피 원반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 다른 어벤져스까지 죽였으며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는 좀비가 된 앤트맨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물리면서 좀비가 되기도 했었죠. 다른 적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거대와는 달리 얼마든지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거의 세포 단위로 작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가장 무서운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핌 원반입니다. 일반적인 사물이나 차량을 비롯해 지적 생명체까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마음만 먹는다면 캡틴의 방패나 토르의 망치를 개미처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기 전까지는 절대 원래 크기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편에서 거대화된 개미는 2편까지 쭉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능력이 무서운 점은 바로 세계관 최강자들에게까지 통한다는 점입니다. 타노스와 맞짱을 뜰 정도였던 헐크의 심장을 기워 폭사시켰으며 인피니티 스톤까지 작게 만들어 가져올 정도였던 걸 생각해 본다면 거의 한계가 없는 편인데요. 사실상 엔드게임 전투 당시 핌 원반만 있었더라면 혼자서 타노스를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핌 원반처럼 안전장치가 없는 핌 권총의 경우 아예 사람을 젤리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물론 영화에서는 너무 정신나간 연출은 자제하는 편이지만 와디프에서는 그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앤트맨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앤트맨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여행입니다.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 어벤져스 모두가 앤트맨처럼 작아진 뒤 양자 영역을 통과해 다른 평행 세계로 이동했으며 우주의 절반을 살리는 등 정말 천지개벽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앤트맨 슈트와 핌 입자 그리고 타임머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행크 핌이 만든 핌 입자와 슈트가 없었다면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앤트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편에서도 시간 여행과 멀티버스가 메인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앤트맨과 정복자 캉의 전투는 어떻게 묘사될까요? 엔드게임에서 밝혀진 앤트맨의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타노스가 현 시간대로 넘어오면서 어벤져스 기지를 폭격하기 시작하던 찰나 미사일이 터지는 것을 보자마자 몸을 축소하여 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폭발 속도는 초속 0.3m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편이며 앤트맨 슈트 역시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순수 동체 시력만으로 회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아이언맨이나 여러 초인들조차 폭발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앤트맨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앤트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벤져스 기지에서 물건을 훔쳐올 정도로 도둑질의 달인이며 앤트맨 슈트를 해킹하는 시도까지 할 정도로 전기공학 분야에 상당한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다양한 슈트와 무기로 능력이 업그레이드되는 다른 인물과는 달리 유독 앤트맨은 크게 변화가 없는 인물인데요. 다만 핌 입자와 양자 영역에 대한 새로운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욱 상승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앤트맨 3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